네. 파랗고 예쁜 하늘이고요. 지금 시골길, 이럴 때는 참, 어머. 난감한데요. 네, 지금 도로가 굉장히 좁은데 상대편에서 이거는 뭐 그냥 갖다 박은 게 아닌가요? 이 정도면은. 이런 길은 정말 천천히 조심하면서 서행을 해야 되는데, 예, 난감합니다. 아이고. 네, 안타깝지만 사고가 결국 벌어지고 말았고, 네. 이거는 뭐 어쨌든 뭐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. 몇 대 몇인지를 저희가 두 분 좀 적어주실래요? 예. 네, 쭉 같이 블랙박스를 보셨으니까 상대방 측에서 조금만 서서히 왔었으면 이게 왜냐하면 비탈길이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좀 인지하기가 그쵸.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너무 비탈길에서 속력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. 네,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하나, 둘, 셋. 박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측 10, 상대방 측 과실이 90이다 하셨고요. 배삼순 변호사님 블랙박스 측은 죄가 없다. 상대방 측이 100% 과실이 있다 하셨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배삼순 변호사님 의견부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? 예. 네,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. 길이 일반 도로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예. 뭐 중앙선이 좁은, 있거나 차선인 네. 도로가 아니라 약간 농로처럼 보여요. 비보장 예, 도로고 맞아요. 차량 한 대가 차량 두 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 같은데 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차는 먼저 보고 멈췄거든요. 멈췄네요. 예.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경적 소리도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적 네. 소리고 지금 네. 저 상대방 차량도 멈춘 상태에서 악셀을 계속 밟은 것처럼 차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예. 당황해서 예, 예. 악셀을 그렇죠. 밟으셨나? 예. 그리고 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교행하던 차가 왔으면 네. 일단 속도를 감속을 하고 네. 좀 줄여서 이제 서로 지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운전 미숙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마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을 밟지 않았을까. 충격한 이후에도 차가 계속 웅 하면서 가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운전 미숙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방 조심 의무라고 얘기를 하죠. 네. 운전할 때는 이제 앞에 저기 차량의 진행을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차가 봐서 멈추잖아요. 네. 그럼 저 차도 충분히 멈출 수 있었던 그렇죠. 얘기예요. 네,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운전 과실, 운전 미숙을 과실하고 그 다음에 전방 조심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블랙박스 쪽은 이제 과실이 없다 보이고 상대 측에 100%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. 저도 배삼순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보통 운전 미숙일 때 좀 겁이 없어서 좀 쌩쌩 달리게 되고 그러다 당황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는 그쵸.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. 좀 그런 사정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번에는 박 변호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그 블랙박스 또 한 10%의 과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네, 예. 저는 기본적으로는 배삼순 변호사님 의견에 동조하는데요. 네. 그 블랙박스 측 과실이 0인지 10인지는 조금 따져볼 부분이 있다. 이런 취지에서 일단 10을 적긴 했습니다. 네. 먼저 이제 블랙박스 영상 보시면은 이 도로 조건이 이제 비포장 도로이고 예. 이게 교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제 그러니까요. 둘이 같이 지나가지 못할 예. 도로거든요. 보통 120% 정도로 따지는데 이건 안 될 도로 같고요. 블랙박스 영상 차량에서는 좌로 구분 도로고 네. 상대방 차량에서는 이제 우로 구분 도로인데 수풀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 안 되는 예, 측면이 예. 있었을 것 같아요. 상대방 네. 차량에서는. 네,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가 저 차가 보인 시점에서 제가 이제 프레임 분석을 조금 해봤더니 한 네. 2.5초 있다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고요. 어. 네,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차량은 인지 후에 급제동을 했고 상대방 차량은 이제 정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네. 충격을 하게 되는데요. 네. 그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양보를 할 수 있는 차량이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주사고 차량으로 보게 됩니다. 근데 이제 그 지금 상태에서는 그거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. 상대가 정차한 블랙박스 차량을 충격했었고 네. 뭐 그런 점들 아까 말씀하신 점들을 고려하면은 상대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이제 지목되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수 있는데요.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측에서 과실이 전혀 없느냐 이 부분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요. 예. 그 미리 전달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되면 하단에 우리 네. 측 속도가 33km 정도까지 이제 보이게 됩니다. 예. 근데 이제 도로 상황이라는 것이 33km 정도를 할 수 있는 도로 상황이냐 여기 조금 의문이 있고 완전히 정차된 상태냐 네. 회피 행동은 했지만 완전히 정차됐느냐 또 조금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.
도로교통법을 보면은 네.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에서는 서행할 의무가 있는데 네. 서행의 의미가 요즘에는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거든요. 지금 이게 제가 상대방 변호사라고 한다면은 네. 일정 부분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정도 속도 30km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네. 속도를 줄였다면은 상대방 차가 더 나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구부러진 곳에서 수풀로 시야가 확보된 상태를 벗어난 상태에서 서로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대방 차량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. 그리고 그 제동하기 직전에 이 블랙박스 차량이 약간 가속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. 네. 그건 영상상에 좀 분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을 고려하면 10% 정도의 과실은 책정할 수 있지 않을까. 상대방 차량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상대방 입장도 또 챙겨주셨어요. 그런 이유에서 10%의 과실이 있다. 그러니까 좁은 도로에서 사실 시속 33km 정도면 좀 빠르게 가는 거거든요. 근데 그죠? 20km 정도였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맞아요. 예. 가속하고 있는 33km였다는 점이 좀 참작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저기도 시골이었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좁은 이면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차량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갑자기 뭐 마주오는 차량이나 사람을 피하려다가 논으로 그냥 차가 전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큰 쪽이 피해를 입는 논주인에게 배상을 따로 해야 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네. 일단은 이제 논주인은 이 사고와 전혀 무관한 그냥 그렇죠. 네. 갑자기 근데,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. 날벼락을. 이제 결국은 이제 공동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. 사고 난 차량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는데 이 피해자는 당연히 논주인은 과실이 없겠죠. 네. 그러니까 과실이 0이라고 치면은 이 두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 네. 예를 들어서 3대 7이다. 그럼 이 논주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10분의 3, 10분의 7 이렇게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. 네, 그 보통 이제 국도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제한 속도가 써 있잖아요. 근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규정 속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써 있진 않지만 궁금합니다. 네, 이 규정이 있습니다. 이제 예전에는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60km, 네.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40km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속도가 너무 높아서 이 사고가 커지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. 이런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와가지고요. 네. 그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제 2019년 12월 경에 간선도로는 50km,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 안전속도 5030 정책이라는 것이 발표됐었고요. 그 교통심의도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사다문 내에 그 간선도로 제한 속도가 50km로 다 일제히 낮아진 것이 그 이제 정책의 일환인데요. 네. 그 유예 기간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과속 카메라 등 설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. 2021년 4월 이전에는 표지판 설치나 제한 속도 조정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. 네. 이렇게 좀 규제 속도가 적혀 있지 않아서 헷갈릴 때는요. 안전속도 5030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